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와 포항지식산업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백신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연내 착공될 전망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적자 운영이 우려된다며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영덕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13일 서울시 송파구 480번 확진자가 영덕군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해 접촉자 37명을 검사한 결과 오늘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덕군은 접촉자 가운데 6명에 대해 재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일자의 장례식장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도한 영덕군 장례식장과 관련해 포항의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난 13일 장례식장을 방문한 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해당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고등학교는 오는 22일까지 전교생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선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상당한데요. 이유는 공공영역에서 처음 시도되는 식물백신 연구 지원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식물백신은 무엇이고 또 관련 연구는 왜 중요한지 이규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지켜줄 10대 미래 유망 기술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식물 백신.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백질만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식물에 넣어 식물이 만들도록 하는 원리로 기존의 대장균이나 동물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2015년 서아프리카를 떨게 했던 에볼라 사태를 잠재운 치료제 지맵이 바로 식물 백신입니다. 식물을 대량으로 키워서 유전자만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빠르고요. 일단 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 내년 6월 준공되는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식물백신 연구 지원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포항에 들어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바이오앱은 이미 담뱃잎을 활용한 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코로나19 백신도 개발 중인데 동물 실험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시설이 좀 빨리 완공이 되면 이제 바이오에서 개발하는 코로나 백신을 여기에서 실증처럼 생산을 해서 임상 1상 정도는 정말 여기서 생산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요. 포스텍은 또 단백질 정제 기술 등 식물 백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MBM, 툴젠, 바이오컴 등 다른 벤처 기업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만들어짐으로써 완전히 위치를 선점을 하고 그런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이외에도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플랫폼인 포항지식산업센터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함께 구축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이고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입니다. 연구소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약 전문가들은 식물 백신 기반의 지역 바이오 기업들이 제2의 제넥신이나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추진했던 김해공항 확장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부 결정에 승복해 밀양을 포기하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으로 계획을 수정한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타당성을 10개월 동안 검증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사실상 백지화입니다.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위가 문제 삼은 핵심 내용은 2016년 6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낼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공항 주변 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데도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권은 벌써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결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밀양을 포기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계획을 수정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선거를 의식해 원칙을 깨물어서 영남권을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폐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내놔라고 강하게 해야 되죠.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김해공항에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시민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내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특별지원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범대위는 영덕 포항 간 고속도로 미 연결 구간인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같은 국책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논란 속에 추진됐던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총 사업비 798억 원을 들여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여객터미널에서 환호공원까지 1.8km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순쯤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의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시행하더라도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덕군이 지역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가 3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정된 생활복지를 위한 복지사업이 21.7%, 지역경제 활성화는 20.1%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이 41.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16.7%, 공원과 유원지는 11.8%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대기질은 차츰 나아지겠는데요. 금요일 오전까지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탁한 공기가 눈과 코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포항의 초미세먼지 농도 49마이크로그램 보였고요. 경주는 52마이크로그램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대기질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흐름이 바뀌면서 비와 함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모레 밤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오후부터 흐리겠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21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7도, 한낮 기온은 2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동해 중부 해상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비를 뿌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리는 비는 목요일에 집중되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